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각자 기묘한 이야기의 대가로 불리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인간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을 들여다봤고, 다른 한 명은 귀신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세상을 그렸죠. 바로 서양 공포의 아버지 에드거 앨런 포와 동양 판타지의 원조 포송령입니다. 이 두 거장의 세계가 어떻게 다르고 또 신기하게도 어떻게 만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산채로 벽 속에 갇히는 생각만 해도 숨막히는 공포인데 다른 한쪽은 아름다운 귀신과의 로맨스라니? 아니, 똑같이 초자연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 먼저 에드거 앨런 포가 있는 서양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제 에드거 앨런 포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포한테 진짜 무서운 건 뭐랄까 멀리 있는 유령이나 악마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는 진짜 괴물은 바로 우리 마음속 저 깊고 어두운 지하실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포의 스타일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아몬티아도 술통입니다.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탈리아의 화려한 카니발 축제가 한창인 밤이에요. 다들 가면을 쓰고 술에 취해 있죠. 그런데 바로 이 흥겨운 축제 분위기 뒤편에서 아주 차갑고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계획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의 무서운 점은요,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공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친구를 상대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이 복수의 과정, 그 자체가 공포인 거죠. 슬쩍 유인해서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산채로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완벽하게 계산된 행동이라는 점, 바로 이게 포가 말하는 공포의 핵심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걸까요? 그 동기가 바로 이 가문의 모토에 담겨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벌하지 않고 공격할 수 없다. 우리말로 하면 날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이거죠. 이게 바로 몬트레소료가 믿는 자기만의 정의, 아주 뒤틀린 정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정의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직접 실현해버린 거죠. 자, 이걸 보면 포에 만들어내는 공포의 공식이 딱 보입니다. 첫째, 공간은 항상 지하실이나 무덤처럼 답답하고 폐쇄적이에요. 둘째, 공포는 갑자기 덮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진짜 괴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복수심, 죄책감, 의심 같은 우리 내면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의 이야기에서 제일 무서운 건 귀신도 악마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포의 어두운 지하실에서 빠져나와서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서 청나라 시대의 중국으로 떠나볼게요. 이곳에서는요, 공포와 정의의 무대가 인간의 마음속이 아닙니다. 바로 저승에 있는 거대한 겁정이죠. 바로 포송령의 걸작, 요제지이의 세계입니다. 이 책을 쓴 포송령이란 사람이 사실 평생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졌던 선비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가 밤마다 사람들에게 들은 기묘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쓴 이 책에는요, 그냥 귀신, 요우요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썩어빠진 관리들, 그리고 그 밑에서 고통받는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죠. 말하자면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정의가 저승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현실을 꼬집는 날카로운 풍자이자 간절한 바람을 담은 책이었던 겁니다. 포송령 세계관의 핵심은 딱 한 단어로 요약돼요. 바로 인과응보. 자, 보세요. 나쁜 짓을 한 부패한 관리는 결국 지옥에 가서 기름가마에 튀겨지는 벌을 받습니다. 반대로 효심 깊은 아들 석방평은 신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여서 결국 뜻을 이루죠. 이 세계에서는 이처럼 모든 행동에 좋든 나쁘든 초자연적인 결과가 반드시 따라붙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근데 이 개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영화 신과 함께 나오는 바로 그 지옥 재판 시스템을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저승의 거대한 사법 시스템이 있어서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을 하나하나 평가받고 심판받는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상상력이에요.
그런데요, 포송룡의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재판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때로는 분명 공포여야 할 만남이 시대를 뛰어넘는 아주 아름다운 로맨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혹시 짐작하시나요? 네, 바로 그 전설적인 영화 천녀유혼의 원작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한 영화 천녀유언의 뿌리가 바로 이 요제지에 실린 섭소천이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올고든 서생 영채신이 낡고 버려진 절에서 하룻밤 묵게 돼요.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 섭소천을 만나죠. 그런데 그녀의 정체는 귀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악한 나무요괴에게 영혼이 묶여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자들을 유혹해서 해쳐야만 하는 정말 비극적인 운명의 귀신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서양 공포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섭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귀신인 걸 알았을 때 당연히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쳤겠죠. 그런데 영채씨는 달랐어요. 그녀의 슬픈 사연을 듣고 두려움이 아니라 연민을 느낍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가엾게 여긴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감정, 이 연민이 모든 비극을 뒤집는 열쇠가 됩니다. 코송령이 쓴 이 짧은 이야기는요, 1987년 홍콩에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그야말로 전설이 됩니다. 원작에 있던 그 낭만적인 감성은 극대화하고 여기에 화려한 액션과 도술 같은 볼거리를 더했죠. 그 결과 동양 판타지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제대로 보여준 정말 상징적인 작품이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여행한 두 거장의 세계를 한자리에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은 한 인간의 마음속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심리 스릴러 같고, 다른 한쪽은 사회 전체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대한 판타지 같아요. 두 세계의 설계도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와요. 포의 세계는 철저하게 개인에 집중하죠. 한 사람의 죄책감, 복수심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다뤄요. 이건 어쩌면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도 연결되는 지점일 거예요. 반면에 포송령의 세계는 훨씬 더 넓어요. 사회 전체의 부조리를 이야기하고 그걸 바로잡는 우주적인 정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보여주죠. 이건 공동체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동양적인 가치관이 녹아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인공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포의 주인공이 죄를 짓거나 고통받는 개인이라면 포송령의 주인공은 세상을 구하거나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말 모든 게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놀랍게도 이 두 세계를 딱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정의에 대한 집착이에요. 물론 그 모양은 다르죠. 포의 인물들이 추구하는 건 나를 건드린 너는 반드시 벌받아야 해 라는 아주 개인적인 정의, 복수고요. 포송령의 세계가 보여주는 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는다 라는 거대한 우주적 정의죠. 방향은 완전히 다르지만 결국 둘 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무서운 괴물은 어떤 건가요? 내 머릿속,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바로 그 괴물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괴물인가요? 에드거 앨런 포와 포송령이 우리에게 남긴 이 질문은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네요.